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천군 학일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통천군 학일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먼저 학일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통천군의 각 면을 대략적이나마 살펴보고 나서 후반부에 학일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천군 자체도 모르시는 분이 많은 상태에서 학일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이 여겨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네이버 블로그인 북한 택리지 이북도민 인물기행이라는 사이트 중에서 통천군 학일면의 자료를 먼저 올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통천군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해방 당시에 아래쪽부터 면을 말씀드리면 임남면, 벽양면, 그 다음에 통천면, 고저읍, 송전면, 학일면, 흑곡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임남면은 원래 이제 그 고성군이었다가 일제시대 때 이제 임남면이 통천군으로 이제 흡수가 됐는데 현재 북한에서는 다시 고성군, 북한 고성군에 속해 있는 면이 되겠고요. 이 임남면은 다음에 소개를 하겠지만 그 위쪽에 벽양면서부터 흑곡면까지는 오늘 말씀드리는 학일면과 더불어서 모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저희가 소개했던 각 면의 대략적인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천군 같은 경우에는 백두대간, 태백산맥하고 그 다음에 동해하고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 태백산맥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강 이름이 있는데요. 광교천, 십이연천, 한교천, 그 다음에 이제 패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구획이 돼 가지고 평야가 이제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태백산맥이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넘어가는 이제 고개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런 고개를 제외하고는 해안 쪽으로 철로하고 도로가 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면 중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은 대부분의 면은 이렇게 백두대간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이 통천면하고 그 다음에 송전면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백두대간하고는 닿지 않는 그런 상대적으로 평야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벽양면 같은 경우에는 이 추지령이라고 태백산맥을 이제 넘나드는 영동하고 영서를 넘나드는 고개가 있었는데요. 이 고개를 따라서 이 광교천이라는 천을 따라서 이렇게 거리가 길목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북한에서는 이쪽 그 광교천 이쪽 그 천변에 구읍리 비행장이라는 그 비행장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벽양면은 바로 이쪽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방 당시에 그 벽양면 사무소 있는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요. 임남면에서부터 이제 통천읍으로 가는 철도, 동해 북부선 철도가 있었는데 벽양면에는 그 양원역이라고 역이 있었고 양원 초등학교가 근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교천 천변에 한국 최초로 유역 병영식 발전소가 있었는데요. 요것이 그 중대리 발전소의 모습이고요. 금강산 전기철도도 바로 여기서 발전된 전력을 바탕으로 작동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벽양면 위쪽에는 통천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면 사무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벽양면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철도가 있는데 그 중심부로 해서 남국민학교니 향교니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통천 남소학교 운동회 광경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통천면 같은 경우는 바닷가 쪽이 아니라 이 내륙 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 현재 북한에서는 구읍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통천에 유명한 그 명승지가 있는데 이쪽 금랑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해안가에 이 통천면에 속한 명승지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통천면 같은 경우에는 이 광교천하고 요 십이연천 사이에 위치한 그 바닷가에서 약간 떨어진 그쪽의 그 중심지라고 하겠습니다. 통천면 위쪽에 그 고저읍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 총석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에 있었고, 이 고저항 있는데 요쪽이 이제 현재 북한에서는 통천군의 통천읍 군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동산, 망마암산, 홍수필령이 이제 백두세간 위에 솟아 있었는데 그쪽 아래쪽으로 해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요게 하고절이 있는데 여기 고저만 쪽에 항구도 갖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게 그 일제시대 고저항의 전경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1990년대 고저항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총석정, 총석정 정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저항 앞바다에는 3개의 섬이 떠 있습니다. 요게 현재 그 북한 통천군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도, 동덕섬, 천도 요렇게 이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요것은 그 송전면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 한교천, 북한에서는 이제 한청강이라고 부르는데 그쪽 바닷가 쪽에 그 시중호, 강동포라고도 하는데요. 그쪽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 이제 송전면이 되겠습니다. 지도상에 보게 되면은 이 고저읍하고 오늘 소개드리는 그 하길면 사이에 송전면이 이렇게 끼어 있었던 것이죠. 송전면은 그 송전 해수욕장이라고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요것이 그 일제시대 때 송전 해수욕장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통천군의 가장 북쪽에 있는 흡곡면은 한경남도 안병군과 원산으로 가는 통천군의 길목이었습니다. 요게 그 흡곡면의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해안가를 따라서 금강산 청년선하고 원산 금강산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시중호, 그 다음에 이쪽에 신강포, 천하포, 동정호라는 이 석호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거기를 따라서 이제 자산리를 거쳐가지고 이제 안변하고 원산 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운령이라는 고개가 이제 하나 있긴 했는데 사실상 그 해안산 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백두대간이 이제 흘러가다가 요게 법배령에서 기대봉 못 미쳐가지고 도남령으로 이렇게 꺾어지고요. 이쪽으로 가는 것들, 이쪽으로 가는 산줄기는요. 여기서 이제 그 통천군에서 가장 높은 산이 황룡산이 되겠는데 해발 1268m. 백두대간이 이렇게 꺼부라지기 때문에 이쪽 기대령으로부터 해서 이제 황룡산으로 가는 줄기는 백두대간의 격가지지 이제 백두대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비운령, 두문령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해안가까지 이렇게 그 산맥줄기가 나 있어가지고 통천군은 사실 이 해안가 도로를 제외하면은 거의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그 해방 당시에 흑곡면 소재지가 있었던 곳에 주변 그 시내 지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흑곡면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이제 자산리 부근의 그 시가 지도가 되겠고요. 요것이 그 천하포의 모습이고 흑곡면에는 독특한 섬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그 지도에 보시면은 동정호 위쪽에 국섬이라는 그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곡면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 아주 태고의 비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현재 천연기념물 213호로서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독특하게 생긴 섬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천군은 북쪽은 함경남도 안병군, 서쪽은 회안군, 남쪽은 고성군, 동쪽은 동해에 면한 지역으로서 해방 당시 면적 864제곱킬로미터, 인구 6만 3천 명이었습니다. 총 1계읍 6계면 161개 리로 구성되었으며 군청 소재지는 통천면 중리였습니다.
통천군의 주요 강줄기는 남쪽부터 임남천, 광교천, 십이연천, 한교천, 폐천 순으로 동해로 흘러갑니다. 대체적으로 임남천은 임남면, 광교천은 벽양면, 광교천과 십이연천 사이는 통천면, 십이연천과 한교천 사이는 고저읍, 한교천은 송전면, 폐천은 하길면, 폐천 북쪽은 흑곡면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폐천을 금봉강, 그 지류를 리목천으로 부르며 한교천은 한천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십이연천, 광교천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남쪽에서부터 시증호, 강동포라고도 합니다. 신광포, 천하포, 소동정 순으로 북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중호는 송전면과 하길면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신강포와 천하포 아래쪽은 하길면, 천하포와 소동정은 흑곡면에 속했습니다. 여기 석호를 보게 되면요, 시중호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강동포라고도 했고요. 그 위쪽에 신강포가 있었고 그 위가 천하포고 그 위가 이제 소동정이라고 이런 순서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통천군의 백두대간 태백산맥 산줄기를 살펴보면 남쪽 금강산 비로봉에서부터 널망령, 고운산, 백적산, 추지령, 자폐령, 우동산, 망바우산, 홍수피령, 법배령, 도남령 순으로 북상합니다. 지도 자료는 이항지 선생님의 북한 쪽 백두대간 지도 위에서 걷는다에서 옮겨왔습니다. 지도상의 순령면은 고저읍을 뜻합니다. 1936년 순령면에서 고저읍으로 승격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보게 되면요, 이 백두대간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통천군이거든요. 그래서 요 백두대간의 줄기 그 주요 고지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요 지도는 이항지 선생님의 북한 쪽 백두대간 지도 위에서 걷는다에서 옮겨왔습니다. 요게 금강산 비로봉에서부터 널망령, 추지령, 우동산, 법배령 이렇게 해서 이제 철령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꼬부라지게 되고 황룡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격가지의 산줄기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고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널망령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고윤산이 있는데 백적산이 있는데 추지령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그 추지령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자폐령, 그 다음에 또 우동산, 그 다음에 손오고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망바우산, 홍수피령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여기 순령면이라는 것은 이제 순령면에서 이름이 고저읍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배령으로 해가지고 기대봉 못 미쳐가지고 이렇게 백두대간이 도남령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철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하여튼 백두대간인데 이렇게 넘나드는 고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큰 이제 저수지, 호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 고개가 원활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천군은 폐천이 있는 흑곡평야와 십이연천과 광교천이 있는 통천평야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흑곡평야가 흑곡군, 통천평야가 통천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10년 흑곡군이 통천군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쪽 하길면하고 흑곡면 이 지역, 이쪽이 이제 흑곡 지역에 해당이 됐고, 통천 면적이 이제 통천에 속했는데 통천평야에 속하고 이쪽이 이제 흑곡평야에 속했는데 결국 이제 흑곡 지역이 이제 통천군으로 이름이 이제 흡수가 된 것이죠. 대동여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통천하고 또 흑곡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 이제 학포 부근에 이제 호수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시중호 흑곡이 이제 시중호 옆쪽에 있었고 그 위쪽은 이제 안변에 속해 있던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 시대만 해도 이 지역은 통천군하고 흑곡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가 행정 지역이 일제시대 때 통천군으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흑곡면은 원래 오늘 소개드릴 학일면과 더불어 학이면과 학산면이 있었던 곳인데 1929년 흑곡면으로 개칭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통천군은 1읍 32로 구성되었으며 면적은 594제곱킬로미터로서 해방 당시보다 270제곱킬로미터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1952년 임남면이 고성군에 복귀하였고 흑곡면의 6개 리가 안병군에 편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 통천군의 군청 소재지가 있는 통천읍은 해방 당시 고저읍에 포항리, 총성리, 전산리, 하고저리, 상고저리, 흥온리를 병합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한편 종전에 군청 소재지가 있었던 통천군 중리 부근은 구읍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군청 소재지가 바닷가와 떨어진 곳에서 고저만 항구 쪽으로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통천군은 최북단 흑곡면에서 최남단 임남면까지 약 100오리 정도가 되는데 구글 위성 지도로 대략 추측해 보면 흑곡면에서 벽양면까지 약 100리, 또한 지금은 북한 고성군에 속하게 돼 임남면에서 휴전선까지 약 100리로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편리할 듯 합니다. 고성 휴전선에서 원산 입구까지 성인이 이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이 부근이 통천군 끝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휴전선 부근인데요. 요 중간쯤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그 중간까지 한 40km가 되고요. 요 중간서부터 다시 휴전선까지 한 40km가 돼요. 그래서 토탈 한 80km 정도가 되는데 한 200리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 지도상에 보면은 감이 좀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사실 보면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성인이 한 이틀 걸리면은 한쪽에서 다른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통천군은 서쪽은 백두대간 태백산에 의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동쪽은 동해를 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은 동해안을 따라서 남북 방향으로만 진행되며 원산 강릉강 도로와 동해 북부선이 병행하여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에서의 도로와 철도명은 각각 원산 금강산 고속도로, 금강산 청년선입니다. 이 둘은 몇 군데를 제외하면 대체로 같은 궤도선상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에 단조로운 해안선을 따라 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통천군 강면의 개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통천군 학일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일면은 통천군의 중북부에 위치한 면으로서 위쪽은 흑곡면, 아래쪽은 송전면, 고저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44년 현재 면적 160제곱킬로미터, 인구 7,000명이었습니다. 학일면에는 총 20개 리가 있었으며 면 소재지는 패천리였습니다. 요것이 그 이제 학일면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20개 리를 갖다 다 이렇게 지도상에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여기 빨갛게 표기된 부분이 이제 현재 북한의 리명이 되겠고, 요 노란색이 이제 그 해방 당시에 그 학일면의 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강동리는 강동리, 개화리, 마차리, 대곡리는 대대리, 홍곡리, 황포리가 병합돼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보리, 이목리, 장대리, 패천리, 풍산리도 이와 같은 리가 병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혹시 선조의 고향이신 분이라면은 대략적으로 이 북한의 그 지명을 가지고 과거에 선조의 고향을 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학일면이라고 그러면은, 학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제일 패천이라고 이 강줄기가 이렇게 크게 흐르는데, 리목천이라고 해서 지류가 있어가지고 이제 합류가 돼서 이제 바닷가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이 패천이라는 곳, 그러니까 패천의 중심지는 바로 그 이목천하고 이 패천하고 합류가 되는 요 부근 하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북한에서는 패천을 갖다가 패천이라 하지 않고 금봉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흑곡면 같은 경우는 학이면하고 학삼면이 합병이 된 곳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같은 곳인데 대략적으로 요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이 흑곡면이었고 그 아래쪽이 이제 학일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 시중호, 요 강동리하고 장댕리가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다 이제 그 학일면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쪽 산골 마을하고 요도 그 평야 쪽 바닷가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었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학일면은 황룡산에서 발원한 패천과 그 지류인 리목천이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유입되는 지역으로서 하천 연안에는 비교적 넓은 흑곡 평야가 발달해 벼농사의 중심지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연근에는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명태, 정어리, 청어 등의 어족도 풍부하였습니다. 동해안 석호로 비정한다면 시중호의 일부에서부터 천화포 못 미쳐 신광포까지 이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패천하고 이제 리목천이 합류되는 요 평야 지역이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시중호라고 그러면 여기 작은 호수가 있는데 여기 신광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법 그 넓은 이제 평야 지대에 마을이 형성이 되었는데 철로가 요 부분에서 철로는 요렇게 이제 마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를 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 그 산 지역을 갖다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만큼은 철로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해방 당시에 학일면 그 소재지의 그 약도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 지도하고 요걸 이렇게 비교해 보려면은 좀 거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송전에서부터 여기 흑곡으로 가는 이렇게 철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5만 분의 1 지도를 보더라도 요게 강동포 시중호에서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다가 일로 그냥 패천리가 있는 데분에서 이렇게 확 꺾여요. 요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도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부근에 이제 패천리가 있었고 여기 퐁페리 해가지고 요 부근에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요 해방 당시 지도를 보게 되면 요건 이제 뒤집지 않은 사진인데요. 패천학교가 있었고 동해북부선이 있었고 면사무소, 패천장터 요렇게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요게 그 학포 공립보통학교라고 패천학교의 전신인 그런 그 일제시대 때 졸업식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그 패천교회의 신도들의 모습입니다. 1933년 당시입니다. 요거는 말씀드린 거 시중호를 지나는 열차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현재 북한 통천군의 행정 지도를 보게 되면은 패천리, 강동리, 풍산리, 리목리, 대곡리 이런 곳이 다 이제 해방 당시에 학일면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의 조선 향토 대백과에 나온 지명을 가지고 대체적인 그 지형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동리 본래 강이 흐르는 고장이라 하여 강골이라 하다가 한자로 옮겨 강동리가 되었습니다. 동남부에 시중호가 해안 가까이에 있고 소나무 숲이 우거진 낮은 산봉우리 들과 골짜기들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으며 북부에 금봉강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동리는 말 그대로 호수하고 바닷가 근방에 있는 마을입니다. 대곡리 1952년 신설한 리로서 대대리의 대자와 흥곡리의 곡자를 따서 대곡리라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서부에 해발 1056m 기대봉이 솟아있는데 산림이 리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산촌입니다. 리목리는 약간 이 평야 쪽하고 떨어져 있는 산촌이라고 합니다. 보홀이 1952년 신설한 리로서 동해의 면에 있습니다. 칠보리의 보자와 연호리의 호자를 따서 보홀이라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북서부가 높고 남동부로 점차 낮아지는 지세를 이룹니다. 북부에 해발 30m에서 40m의 야산들이 솟아있을 뿐 대부분의 지역이 해안 평야에 속하며 하천은 남부 접경지에 금봉강이 흐릅니다.
이 밖에 중부에 신광포가 있고 북부 접경지에는 천화포가 있습니다. 산림은 리 전체 면적의 47%를 차지합니다. 보리는 이 주변에 호수하고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장대리 1952년 신설한 리로서 송전면 장동리의 장자와 하길면 삼대리의 대자를 따서 장대리라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서부가 높고 동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지세를 이루고 있는데 북서부에 194m 광대암 산이 솟아 있습니다. 산림이 리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곳으로서 예전에 시중호 아래 송전면과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대리는 지금 그 송전면하고 접하고 있는 곳인데요. 주변에 그 광대암산이라고 요 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닷가하고는 좀 가깝지만 그래도 산촌에 해당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폐천리는 원래 곳곳에서 물이 많이 흘러내린다 하여 폐천리라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남부 지역이 높고 여기서 북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동남쪽 경계에 광대암산 등 산이 솟아 있습니다. 금봉강 하류에 형성된 마을로서 연안에 벌판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금봉강에는 명산물로 알려진 황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청년선이 통과하는 곳으로서 금봉강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폐천리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겠습니다. 풍산리 1952년 신설된 리로서 풍패리의 풍자와 백산리의 산자를 따서 풍산리라 하였습니다. 금봉강을 사이에 두고 폐천리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남부 지역에 벌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풍산리 같은 경우도 폐천리와 더불어서 이 금봉강 하류에 위치한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요 표는 그 해방 당시에 그 풍천군의 각 리하고 현재 북한의 리하고 비교표인데요. 요 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지명을 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이번 시간에는 통천군 하길면과 또 통천군 전반의 개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